봄입니다. 마음이 막 설레죠. 저는 설레인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봄날 스프링 컨벤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를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슨 제목을 붙일까? 나의 27년의 아메이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아메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냥 저는 아메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오도록 사실 아메이를 할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이렇게 점점 더 좋아하게 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레이는 봄,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싶은 그 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한테 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되게 고심을 했어요.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창피한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아메이의 평행 이론이랄까? 뭐 그런 사진이에요. 너무 창피한 사진인데 제가 확진자가 되었어요. 정말 7kg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몸무게가 늘어나면 허리가 당장 아파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1kg의 체지방이 늘 때 혈관이 얼마가 느는지 아세요? 1km가 늘어요. 그러면 7kg가 늘었으면 7km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먹여 살릴 굉장히 부담이 심하겠죠. 그래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하고 저 혼자 열심히 살을 빼봤어요. 아무리 뺐는데 빼도 1, 2kg 빼고 돌아가고 1, 2kg 빼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신조가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다 이거였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 운동센터로 찾아갑니다. 지금은 저희 파트너가 되셔서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저희 운동 멘토 선생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해서 이게 7kg 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찍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빼는 과정에 한 4개월을 나는 식단도 해, 운동도 해, 보조식품도 열심히 먹어, 뭐 물도 먹어, 오만 걸 다 하는데도 4개월 동안 단 1kg도 안 움직이는 정체 구간이 있었어요. 그 정체 구간을 맞자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뭘 권하셨냐면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바디 프로필? 저는 바디 프로필은 이상한 여자들만 찍는 건 줄 알았어요. 전 나름 유교걸이라 살을 못 빼겠다는 게 아니다. 나는 못 벗겠다는 거다. 이러면서 진짜 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디 프로필은 2달을 망설였어요. 2달을 망설이고 이날 1월 29일 날 전날 결단한 날이에요. 그래, 해버리라. 근데 저는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어려운 선택을 하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건 사실 그게 하기 싫어서잖아요. 그래서 보다 어려운 선택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바디 프로필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메이 하면서 꿈을 적어놨던 종인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책에서 툭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써놨다는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딱 보면서, 드림리스트를 보면서, 와, 내가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저런 생각을 했었고, 저걸 써놨기 때문에, 내 DNA 어딘가에는 저게 나의 꿈이 돼가지고, 새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사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잘 살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결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대로 한다라는 거 우리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 14kg를 빼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빼냐고. 사실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게 정답이냐면 굿모닝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굿모닝 아침 저녁으로 하고 탄수화물을 끊는 게 힘들죠. 저는 유명하게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양냉면 러버에다가 우리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을 하면 솔직히 밥 먹고 차 마시고까지 연결을 하려면 파스타집에서 만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으세요? 난 어떨 때는 나 이태리 사람인가 봐 할 정도로 아침 저녁 그 다음날 점심 저녁 막 이렇게 파스타를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진짜 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또 과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만 먹었죠.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을 이렇게 한두 쪽 이렇게 집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한 접시, 얼굴보다 큰 접시로 한 접시 먹는 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끊는 게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뭔가를 해내려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메이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4개월 동안 1kg도 0.1kg도 안 움직이던 그 몸무게가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 6개월, 7개월? 사실 처음에 운동을 갈 때 제가 그 운동센터를 왜 가기 시작했냐면 누워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전 코어가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고 조금만 힘든 걸 시키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몸에 힘을 안 줘봐가지고. 그리고 저는 윗몸 일으키기를 못할 정도거든요. 못해요, 윗몸 일으키기를.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거꾸로 쓰는 신공을 보여주면서 제가 살을 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사실은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딱 6, 7개월 만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아맹이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은, 제대로 하는 시간은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하면서 정말 아맹이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죠. 바디 프로필을 사실은 한 번 찍은 것도 아니에요. 2번 찍었어요. 2번 찍었는데 제가 이걸 못 찍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관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관종이냐고. 아니 이걸 찍어서 혼자 보고 있으면 되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안 찍는다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진행된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정말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됐다 이제 그만 빼도 된다 그만 먹어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너무너무 난리를 쳤고요. 특히 저희 남편 이제 고마해라 고마해라. 우리 남편은 이제 저녁에 저하고 이제 밥도 먹고 싶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전혀 그걸 못하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이제 고마하라고. 근데 저는 진짜로 제 마음은 저는 그냥 간다. 뚜벅뚜벅 간다. 그게 또 하나의 나의 그 마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최근에 찍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늘어났네요, 사진이 길이가. 그래서 정말로 아메이를 보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결과를 내는 일은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어려운 선택을 해라. 사실 우리가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죠. 아, 모르겠다.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가자. 그러고서 그냥 내려잡을 수 있어요. 내려잡으면 딱 그거 3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 올려잡는 거는 한 20번쯤 해야 한 스테이터스 올라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려잡고 떨어지려고 치면 그냥 순식간인데, 올려잡으면 그게 올려잡아서 올라가지지가 않는 게 그냥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원칙을 아예 내 마음속에 그냥 나 그냥 갈등할 일이 생기면 어려운 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간단한 일을 굉장히 늘 그 갈등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냐. 근데 이 3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2번째는 뭐냐면 안 될 때도 계속해라. 이 그림 제가 챗 GPT로 마련한 건데 어떠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딱 적어요. 비바람이 막 부는데 나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발이 내딛어지지 않는 거. 만약에 한 발을 내딛으려고 딱 뛰면 뒤로 날아갈 버린 것 같은 거. 응?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 아메이에서. 그런데 그래도 버티고 섰던 거. 그게 오늘의 저희를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목표를 놔요. 그러면 그냥 목표를 놓으면 일을 안 하죠.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표를 놔도 0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음을 먹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마음을 먹고 1년을 일해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자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버티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발 내딛기, 그거를 해보니까 정말 그 다음에 도전이, 그 다음에 성과가 굉장히 수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 1, 2번을 하려면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나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줘야 돼요. 사실은 어느 해는 그래, 우리 애가 대학을 갔으니까 운빨이 글로 다 간 거야. 요번 해는 됐어. 난 올해 성공한 거야. 이런 생각도 했고, 심지어 어느 해는 그래, 집값이 올랐잖아. 아유, 그러면 난 올해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요. 진짜, 나 그래, 살을 뺐잖아. 나 정말 이제 진짜로 성공했어, 올해는. 그렇게 나를 위로해 가면서 내 효능감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나를 달래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사실은 아메이보다 힘들었던 다이어트였어요. 근데 그걸 하고 보니까 진짜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떤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저 29살 때 사진이에요. 29살. 언뜻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어머니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작년의 사진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만난 지 43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소풍 전날 반장들 모이라 그랬는데 거기 제가 6반 반장이었고 우리 남편이 2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상은 어땠냐면 왜 이렇게 기집애같이 생겼어,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 많은 음주로 인해서 저렇게 되셨지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1일자
우리 남편이 재수하고 저는 이제 2학년이고 우리 남편이 1학년인 그 3월 1일자 봄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래서 3월 1일자에 눈이 맞았어요. 술을 먹다가. 그래가지고 열렬한 연애를 해가지고 졸업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졸업도 안 했는데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통금이 제가 대학원에 가도록 9시였거든요. 비포 닥이었어. 어두우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였어. 그래서 정말 저는 아버지 슬하를 벗어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 정년기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고 믿을 수 있었고 그래도 남보기에 그래도 좀 뻔듯하고 그래서 제 앞에 어떤 인생이 벌어질지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26살짜리하고 26살짜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6 따라 나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선생을 하고 우리 남편은 의대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으면 내 앞에 어떤 삶이 벌어질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26에 결혼해서 8에 하나, 9에 하나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누군가는 저 아이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7시 반까지 보충 수업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단순하죠. 정말 그냥 앞에 일,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때 마침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인데 국사세계사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국사세계사 시간에 애들이 전부 국영수만 하는 거야.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애라 모르겠다. 이제 애를 키우는 게 낫겠다 하고서는 들어 앉아 버렸어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뭐 요즘 독박육아 하시지만 저는 진짜 저 같은 독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애를 3시간만 보시면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못 갖다 맡기고 남편은 병원에 가면 그때 한참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였으니까 20일씩 안 들어와요. 심지어 우리 딸이 아빠를 보고 낯가림을 했어요. 외간 남자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전 독박 육아를 했는데 집에 남편도 없지, 애만 있지, 돈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사하다가 발견한 95년도 가계부예요. 제가 남편이 진짜 뭐 의사니까 그래도 뭘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해. 애만큼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130만 원 들어왔어요. 130만 원. 근데 그게 130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개월, 펠로우 2년 계속 130이에요. 지금으로의 돈 가치로 화폐 가치로는 한 250에서 300 사이 되겠죠? 그런데 애 둘을 내가 좀 극성이었거든요. 애 둘을 키우면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제하고 나면 45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45만 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봉투에다가 4개 나눠놓고 호치키스로 빵빵 박아놓고 일주일에 하나씩 뜯기. 그걸 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뭐 여유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겠지. 아니에요. 그때 제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인데 옵션을 못 넣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기아 스틱을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절에 애한테는 되게 극성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애한테 극성 떨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군의관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따라갔어요. 원통이라는 데를. 들어는 보셨나요? 원통? 저는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군대 막사 안에 집인데 정말 이렇게 다리 여러 개 달린 그 벌레 있잖아요. 자다가 천정에서 그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 비가 오면 막 역류를 해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거예요. 남편 얼굴 되게 해맑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나 펠로우 들어가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펠로우 들어가기로 했어.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수 싹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돈은 얼마 준대? 그랬더니 무급이래. 너무 당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남자가 미쳤나? 이제 어쩌라는 거지? 애 둘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너무 신나게 와서 130은 그냥 준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만 마치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해결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미래가 없는 삶? 난 어떡하지? 이게 뭐지?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제가 우리 동갑이고 친구니까 싸우면 막 그러죠, 당연히. 근데 뭐라고 그러고 싸우냐면 너는 네 마누라는 어쨌든 너랑 결혼하면 여기 와 있게 돼 있어. 나는 너랑 결혼해서 온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옛날에 학생 때도 그랬었냐면 의사 면허증 따면 나랑 반 찢어야 돼. 내가 해준 밥 먹고 나가서 너는 결국 의사가 되고 나는 밥순이잖아. 난 어떻게 보상받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도 의사잖아요. 그러면 좀 양순하고 말 잘 듣는 마누라를 만났으면 우리 남편도 좀 편했겠지. 지만 위에 바치고 우리 남편 하는 마누라를 만났으면 정말 편했겠는데 나 같은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고달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었지. 지가 그렇게 나를 골랐는데 어쩔 거야. 저는 사실은 너무 항상당당했어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맨날 여자들하고 브런치나 먹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고 당신 들어오면 쓰레기 봉투나 버리러 내보내도 돈만 쓰고 그러고 다녀도 난 네 마누라일 거 아니야. 근데 난 이렇게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만 잡았죠. 애만 잡았어요. 정말 되도 않은 학습지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빨강이네 노랑이네 못한다고 막 정말 애만 잡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남편을 두고 올라왔는데 저를 한 번 더 강탈을 했던 게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엄마 참관 수업일 날 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뭐냐면 파란 소파에 우리 엄마가 누워서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저 까만 거 2개가 뭐니? 그랬더니 리모컨과 전화기라고. 전 TV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했는데 진짜 정말 저거를 애가 저렇게 콕 집어서 그려낼 줄은. 딴 엄마들은 다 그래도 화장하고 백 메고 하다못해 주걱이라도 국자라도 들고 있는 엄마를 그렸는데 전 저렇게 자고 있는 엄마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타였어요. 나는 애 잘 키우겠다고 그 좋다는 학교까지 다 때려치고 들어앉았는데 나는 얘한테도 이렇게 보이네. 난 이제 어째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130만 원 벌어오는데 어떻게 놀겠어요. 그래서 알바를 했었어요. 무슨 알바를 했었냐면 여러분 앙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아 잡지 앙팡? 거기에 제가 기고를 해가지고 글을 써서 돈 버는 일을 했어요. 원고지 A4 용지 한 장을 쓰면 5만 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0장 써가지고 1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기자를 내보내서 나 하던 일을 시키고 나 30만 원밖에 일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당장 유치원을 그만둬야 되겠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 부모가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학업을 중단해? 있을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점점 아메이로 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아메이는 내 옆에 와 있었어요. 제품으로.
저 너리쉬라는 제품의 전신이에요. 근데 저 제품을 쓰면서 우리 딸이 겨울이면 얼굴이 빨갛게 텄었는데 그게 안 트기 시작하고, 제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뭐 발바닥 아프고 뭐 정말 혈액순환으로 안 좋은 증상들이 다 있었는데 저걸 먹고 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제품이 너무 좋네. 그런데 난 사업은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한 1년을 맹렬하게 도망 다녔어요. 제품은 좋으니까 쓰고 싶은데 스폰서가 집에 오면 자꾸 저한테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경비실에다가 돈 맡기고 제품 거기다가 맡기고 가라 그러고, 난 집에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저는 내가 아메이하게 생겼어. 나 왜 자꾸 아메이를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말로 절대 제 인생에 아메이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때 받았던 카탈로그예요. 그때 처음 받았던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펄스라는 거에다가 막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써놓고 막 그랬죠.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사업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아메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지? 나만 몰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은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벌려면 남들이 다 하는 걸로 돈을 벌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이걸 딱 설명을 듣고 말 되네. 혹시 내가 찾던 일이 저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3번을 듣고 결심했어요. 3번을 듣던 날 밤에 어떤 집 홈미팅을 갔는데 진짜 주위가 암전되고 그 설명하시는 분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쫙 빛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날 집에 가면서 내가 정말 해볼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간 게 3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봄이라는 건 진짜 뭔가를 새로 시작하게 해주고 생동감이 넘치게 그 시작을 알리죠. 그래서 저도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과거에 저한테 아메이를 가르쳐줬던 분들을 보면 무조건 설명도 안 하고 자기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이분들이 제품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제 주변에는 제가 티코였잖아요. 그럼 티코 차가 친구가 벤츠겠어요? 티코 친구는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다 고만고만한 경제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썼잖아요. 130만 원 월급장이 아내가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희석해서 쓰고 그런 비싼 게 아닌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마트에 가서 가격 비교를 했어요. 제가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그 국사 세계사 프린트 만들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프린트를 만들어서 편지를 한 장씩 다 썼어요. 그때 제가 앙팡 일도 하고 애도 둘 키우고 그러면서 아메이를 하려니까 하루에 한 명 만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잃을 게 아니라 내가 창업을 했으니까 개업 인사를 쫙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하다가 쭉 썼는데 쓰다가 그냥 이렇게 구겨버렸어요. 한참 뭐라고 쓰다가 나 아메이 시작했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누구야, 나 아메이다. 네가 말리려고 해도 이미 때가 지났다. 내가 니네 동네에서 슈퍼를 차렸다고 생각하고 내 슈퍼를 이용해 주렴. 가격 괜찮고 제품 괜찮은 거는 증명해 보일게. 응? 사업이라고 시작해놓고 보니까 너한테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린 거예요. 다 돌렸는데 그거를 우체국에 가서 봉투 다 넣어서 돌렸어요. 그때는 가입서가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입하던 세대가 아니고 가입서를 한 장 받아가지고 갖다 주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도장도 찍어야 되고 통장도 복사해야 되고 주민등록증 복사해야 되고, 지금 같으면 한 명을 가입 못 시키겠죠. 근데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받으러 다니려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가입서를 한 장씩 다 넣고, 은행 가면 이렇게 쓰는 거 체크해 주잖아요. 연필로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낼 봉투에 우리 집 주소 쓰고 우표 붙이고 복사비 100원까지 넣어가지고, 그게 포인트였어. 복사비 100원에 사람들이 질린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 집당 3개씩 넣었어. 아니 언니 동생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쫙 돌렸어요. 쫙 돌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제가 우체국 앞에 서서 정말 거짓말하는 거 한 10분 서 있었어요. 저거를 갖다 이제 맡겼단 말이죠. 그럼 우체국에서 놓고 가세요 하고 이제 인지 붙여가지고 이제 돌리잖아요. 근데 저 편지가 가면 난 이제 아메인데 난 어째야 하나. 저게 가면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도로 달래올까?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형편 나빠지면 저들이 나한테 매달 5만 원씩이라도 줄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나 형편 나빠지면 전화도 안 받을걸? 응? 몇 명 빼고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내가 이제까지 본 아메이를 접어야 되나? 내가 이게 정말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창피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붙여버렸어요. 한 30통 붙였거든요. 정말 저는 아는 사람이요. 다 예를 들어 결혼해서 살림하며 대학원 다니며 학교 선생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를 낳고 또 낳고 논문 쓰고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 대부분의 인맥은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만 내가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이 3년, 5년을 안 만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또 안 만나면 되지. 3년, 5년. 3년, 5년 안 만나고도 잘 지냈는데 또 3년, 5년 안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 돌렸어요. 다 돌렸더니 전화가 한 3명 온 것 같아요. 뭐야 이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전화가 왔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친구들끼리 그랬대요. 이 아메이는 왜 이렇게 또 당당하냐. 그래서 제가 말리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너 나한테 사파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쓸 거를 더 이상 권하지 마. 이러면서 포스트잇에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자진납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래 나 모른다. 나는 그냥 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첫 달부터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TV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 앞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TV에다 이런 걸 붙여놓고 제가 TV 그 플러그에다가 까만 테이프 있죠. 그 까만 테이프 한 할을 다 감아버렸어요. 볼까봐. 잘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가방에 그 열쇠 채우는 거 있잖아요. 자크 이렇게 해서 열쇠를 채워가지고 그 열쇠 버려버렸어. 아파트 화단에다 버려버렸어. 그러고서는 제가 정말로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아메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식탁에는 그냥 제가 공부하던 거, 자료, 제품 잔뜩 놔져 있고, 한 구석도 빈 데가 없어가지고 밥상 깔아놓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종횡무진, 그렇게 달렸던 33살의 최윤정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분당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분당 고속화도로를 밤에 쫙 달리는데, 창문을 엮고 쫙 달리는데 진짜 그 자유함, 내가 애 둘을 키우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와, 정말 그 밤에 그 자유함을 저는 정말 잊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다니면 돈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첫 달에 받은 64,217원이 저의 수입이었어요. 그때는 왜 저 나눠줬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하면서 제가 근데 저렇게 조금 받았다고 제가 이러니 저러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우리 남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에다가 이렇게 눈 덮개 씌운 것처럼 막 달리는 거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기 보이세요? 추경하 샤론? 저게 뭐냐면 금판돈이에요. 제가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마고자 단추를 뜯고 우리 딸 돌반지를 막 팔아가지고 그때 왜 IMF 때 막 금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저걸로 냄비 샀었어요. 저걸로 냄비 사고 제품 써보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 어느 날은 퀸 하려면 막 짐이 많잖아요. 그때는 퀸 하는데 왜 풀세트를 다 들고 다녔는지. 거기다가 브루스타 2개, 뭐 재료에 주스까지 사고, 왜 아티스트리 또 한 박스 넣고 샘플 그 데모할 거 가지고 해서 이삿짐처럼 달달달달달 끌고 내려오다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 턱에 털컥 넘어져가지고 온 그냥 막 냄비가 앵강쟁강 다 그냥 널브러진 거예요.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아침인데 이렇게 딱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니네들은 거기서 지금 아침 드라마 보고 있지? 나는 너네하고는 다르게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느 날은 저희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막 물건을 시원하게 시키지도 않아서 그냥 한 개씩 시키니까 배송비 붙으니까 제가 막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살던 동네에 어느 날 봉다리 왜 그렇게 또 추접게 또 그 까만 봉다리에 넣는지. 그리고 이제 막 봉다리를 넣고 내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되게 딱해 보였나 봐요. 딱해 보여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지? 응? 나는 정말 나 옛날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나가기도 했고, 어느 날은 그렇게 물건을 갖다 주러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애들은 이제 싣고 갔단 말이죠. 근데 비가 오니까 애들 데리고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애들을 차에다 놓고 자길래. 그리고 올라갔다 오는 동안 애들이 깼나 봐요. 막 차 안에서 악을 쓰고 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지나가다가 다 모인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진짜 우리 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ABC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받아쓰기 보는 거야. 근데 종이도 없어. 그러면 아메이 박스에다가 받아쓰기 막 불러주면서 고속화도로를 막 달리면서 그렇게 진짜 눈썹 휘날리게, 진짜 머리 커트하러 갈 틈도 없이 눈썹 정리깔로 막 쳐내면서 그렇게 다녀가지고 제가 드디어 PT가 됩니다.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시고요. PT가 됐는데 인상이 어떤가요? 저 쌍꺼풀밖에 안 했어요. 무섭게 생겼죠. 누가 나한테 말 못 붙이고 나도 말 안 붙이게 생겼죠. 수학과에 가가지고 얘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대답이 하기 싫어서 온갖 짐을 다 끌어안고 옆으로 옮겨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프렌들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아는 사람 없잖아. 그럼 소개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저 인상을 해가지고 누구랑 파트너랑 가면 야 니네 스폰서 데리고 오지 마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엘리베이터 누군가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아무도 없으면 거울을 보고 맨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서라도 이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아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가지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러면서 안 나가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 발이 내디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너무 답답했죠. 너무 답답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부부는 이걸 사실 정말 크게 보긴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돈도 없을 시절인데 제가 그 정체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게 뭐냐면 나카지마가오로 랠리예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야 한국 아메이가 일본 아메이보다 훨씬 더 잘 나가지만 옛날에는 일본 아메이가 선진국이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아메이를 일찍 받아들여서. 그래서 일본에 랠리를 하는 거, 이런 랠리를 하는데 견학 갔었어요. 그래서 2박 3일에 120만 원을 내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돈도 없는데 아메이 그 파운더스 PT에서 얼마나 번다고 120만 원을 내면서 내가 그것도 크리스마스 랠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끼들 놓고 그렇게 간다는 게 참 그랬지만 저는 보고 싶었어요. 내 생각과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는 건지 어딘가에서 그걸 증명해 줄 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었어요. 그렇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렇게 가면서 저희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갔다 오면서 미안해서 선물로 사다 준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가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고 그렇게 제가 이 고비를 넘기면서 핀성취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는 사실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 갈 때가 제일 정말 진도가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가 결단을 하고 그 시기에 토요일 날 한 번, 일요일 날 두 번. 스케줄을 소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토요일 날 한 번, 일요일 날 두 번. 계속해서 누구를 만났거든요.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근데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분들을 다 소비자로 잘 안내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때 너무 급한 마음에서 막 사업만 얘기하고 아니면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그분들이 누구였더라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쨌든 성장했어요.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정리 안 되죠. 그때 그 시절에는 정리 안 되고 내가 뭘 잘했는지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성취를 했는지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시간을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잘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Why? 다시는 내가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되돌리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강력한 Y하고 이거 내 사업이잖아. 내 거잖아. 응? 누구 것도 아니고 내 거잖아. 내 이름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 그 오너십 그리고 정말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거. 전 함께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함께 하는 거. 이 5가지가 거기까지 저희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이게 처음 갔던 부부 여행에서 애들 데리고 갔던 여행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뭐 한 해는 부부 여행, 한 해는 애들 데리고 가는 여행 이렇게 리더십이 구성돼 있지만 옛날에는 부부 여행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 가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괌에 처음 갔는데 저희 아들이 괌대학을 가겠다고 너무 좋아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핀을 성취하게 되면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서울로 집을 옮깁니다. 좀 형편이 나아 보이죠. 저희는 더블에서 파운더스 더블 가면서 사실은 들어오는 돈을 제가 매달 확인 안 하고요. 나가는 카드 값을 확인 안 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확인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완전히 경제적 자유인 거죠. 경제적 자유인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먹고 사는 부분하고 진짜 서울에 살면서 먹고 사는 부분하고 이별을 하는 핀이 저는 사실 더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왔고 트리플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집도 사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제 아메이 꿈은 소나타였어요. 꿈을 적으라는데 딱 3글자 적었어요. 소나타 이렇게. 그랬는데 꿈도 드림빌딩이 되잖아요.
커져서 그 다음 꿈은 뭐였냐면 아이들 유학 보내기, 그리고 아줌마하고 살기, 그리고 다시는 인테리어 안 해도 될 만큼 얘는 그런 풀 인테리어를 하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기.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고 그 꿈을 사실 더블 트리플 그 사이에서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다 이루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유학을 갔었죠. 유학을 갔어. 저희 부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대학을 가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여행에 이태리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동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수능 끝났다고. 그렇게 팔자 좋은 엄마였어요. 난 여행하고 애는 수능 보고. 기도는 했어요. 배 타고 오면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핀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해에 막 2핀, 3핀 간 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15번 핀업을 했더라고요. 15번 핀업을 했는데 15번 두려웠고 15번 용기가 필요했고 15번 머뭇거렸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낸 게 저희한테 경험이 돼서 진짜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자산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더 큰 울림이 되고 자산이 됐던 건 그 기본이 됐던 건 창업자의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였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소개받았을 때 웃겨 이랬어요. 어떻게 자본주의가 더불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용감한데 무식한데 용감하게 써놨네.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처음 했던 말이에요. 진짜 너무.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겸허해지더라고요. 내가 본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한 3-4사람만 더 있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 텐데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잡스러운 이의가 이 책으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핀이 성장해서 그룹을 독립하고 나서도 이 책을 스폰서 삼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그렇게 읽다가 저희가 FC가 됐을 때 이 책의 저자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안다라는 거, 사람이 안다라는 건 나 알았어 해도 그 다음에 알미 있고, 나 알았어 해도 그 다음에 알미 있잖아요. 정말 그 깨달음이 또 있잖아요. 또 다른 깨달음이. 그때 깨달은 수준으로는 우리 창업자님 그냥 이랬지. 정말 그 깊은 마음은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제가 FC가 돼가지고 창업자님을 만나서 스피치를 듣는데, 뭐라고 스피치를 하셨냐면, 리더는 일으켜 세우는 것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스피치를 듣고 옆에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왜 창피했냐면요, 제 마음속에 그때 조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좀 피곤하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상황이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걸 다 드러내고, 그걸 같이 끌어안고 뭔가 나간다는 게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미쳤구나. 네가 미쳤지. 너는 일으켜 세울 수 있게 일어나져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이미 이 기회를 만나서 일어설 수 있게 돼 있잖아, 네 인생에서.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누군가 일으켜 세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네가 그렇게 오두방정맞은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너무 창피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의 아메이는 그 스피치 이전과 그 스피치 이후로 나뉩니다. 사실 이전에는
역량을 닦고 기량이 높아지고 막 결과를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아메이였다면, 물론 그걸 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아메이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하고 속으로 깊어지고 좀 그냥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창업자님을 흉내내보고 싶은, 저렇게 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더 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감사했어요. 매사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FC 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냐면, FC 가면서 너무 파트너들이 상황이 다 힘든 분들만 저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업자님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진짜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갖게 되고, 정말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의 의미, 그 의미를 진짜 다시 새기게 됐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창업자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2018년에 창업자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저는 동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문상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사실 지구 반대편에 그 두 분이 안 계셨으면, 리치와 제이가 안 계셨으면, 그 두 분이 다른 생각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제 삶이 이렇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아메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사장님 가시면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데리고 가주세요 이랬는데 못 가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사장님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갑니다. 초대도 못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갑니다. 뭘 모르니까 우리 딸을 끌고, SB 가는 애를 끌고, 그 달에 SB 가는 날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꼭 가서 나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 내가 영어도 못해가지고 만나 뵀을 때도 어버버버 한마디도 못했는데 나는 마음으로라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그때 갔었어요. 가서 여기 이제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고 이제 방명록에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지역 방송에서 제가 문상하는 모습이 이게 찍힌 사진인데요. 저렇게 가서 사실 저는 그 식을 보면서 정말 축복을 받고 왔어요. 가서 뭘 느꼈냐면, 그 장례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체에 털었어. 체에 털으니까 4개의 단어가 나왔대.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신앙, 그 다음에 기부,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자유. 자유는 기업이에요. 아메이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키워드는 아드님들이 스피치를 하시고, 두 키워드는, 한 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지구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신 분이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삶과 행복에 정말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들 스피치도 듣고, 이제 저희는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생중계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창업자님이 92년 다닌 교회예요. 나서 세례받은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동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원민 사장이 이제 영화가 되니까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들이 맞구나. 그건 정말 리얼하게 들은 거잖아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막 그러면서, 와, 정말, 하느님이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낼 때에는 저렇게 살다 오라고 내보내신 거구나 하는 인생의 모범답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신 거, 멋진 그냥 입에 발린 슬로건을 내걸고 회사를 창업하신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의 방식이 아메이구나. 이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메이구나 하는 정직이라는 것을, 정직이라는 건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잖아요. 정직이라는 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일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게 정직이거든요.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창업자의 6가지 핵심 가치를 진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이거는 모든 행동에, 아메이를 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키우면 좋겠죠. 내가 자유개혁과 정신, 내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내가 정직과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존중하는 개인같이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성취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치면 아이도 잘 키운 거 아니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거를 놓고 판단을 하면 그릇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릇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PB 올리고 후원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량적인 기준이고 정성적인 기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정성적인 입장에서의 기준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3장에 보면 스폰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스폰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폰서예요. 물론 후원할 때 있으면 뛰어가고 PB 올릴 때 있으면 같이 뛰어가고 정말 총알처럼 가서 도와주고 진짜 함께 해주고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내가 이분하고 손을 잡겠다고 손을 내밀었으면 그건 기본인데 사실은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 그 13장에 1번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 2번 잠재력을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 잠재력을 믿어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 2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이 잠재력을 믿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아마 이 5가지 중에 저 부분을 제일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은 하다 보면 파트너가 뭐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러지?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그 믿어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제일 트레이닝 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 함께 생생히 꿈꿔주는 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우리 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항상 생생하게 꿈꿔주는 거. 그 사람 눈을 보면 생생하게 꿈꿔주는 거.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의 한계에,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누가 빗금 쳐주고 여기 밖에 나가면 안 돼 하고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 분들한테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해주는 거. 그 울타리 별거 아니야. 한번 넘어서 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서 보게 해주는 거. 지금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별일 아니라 위로해주면서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거. 이렇게 궁둥이에 붙여놓고 그냥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싶은,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스폰서의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파트너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래, 이제는 날아보자. 자신 없다고 하는 것도 반복해서 되뇌다 보면 믿음이 된단다.
아메이는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시작이지. 얼마나 본인이 귀하고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인지 매일같이 생각해봐. 잘하고 못하고는 12번째고 그냥 매일 하자. 안 해봤자 옛날로 돌아갈 뿐 힘에 부쳐도 인생을 살아가려면 한 발 내딛는 방법밖에 없단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니. 나는 너를 꿈꾸는데 너도 너를 한번 꿈꿔봐. 이게 제 파트너한테 보냈던 편지거든요. 이렇게 스폰서라는 자리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 이게 저의 정말 이 사업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FCA가 되고 나서 제가 정말 저한테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저희 딸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30주년 행사 때,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그 젊은 사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한 5분 발표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정말 이게 대를 잇는 사업이구나 말로만 들었지,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게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될 수 있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어쩌면 평생을 애쓴 나한테 인생 저 뒤편에 숨겨놓은 작은 행복 같은 것이 이세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 딸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거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저 강추입니다. 한번 꼭 꿈을 꿔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무슨 이거 나나 할 것이지 이걸 애까지 시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세상에 이것만한 일이 없어요. 자식을 이것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애들이 시킨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저희 딸은 다행히 하겠다고 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메이를 전업으로, 유학 갔다 와서 전업으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제 PPT도 다 만들어주고, 저희 딸이 맨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그래요. 제가 밤 12시에 내일 강의야 그러고서 빨리 만들어내라 그러고, 여러 가지 굳은 일 다 해주고 너무 좋은데, 자식하고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좋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정리한 자녀관이에요. 바라보지만 무심하고, 기대하지만 재촉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는 사이. 이래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2세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꼰대가 되시면 절대로 애들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애가 엄마 그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돼. 딱 입을 닫아야 돼. 한마디 더 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파트너 사이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했을 때인데 정말 기뻤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파운더스 PT 때 저희 딸이 그 굉장히 긴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딱 됐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가 FCA 될 때보다 더 기뻤어요. 그런 거잖아요, 자식은.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FC 여행을 가면 딸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상속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서 상속을 시킵니다. 상속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보너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FAA 컨솔리데이션 보너스. 요번에 이런 걸 제가 받았어요. 새끼를 잘 키웠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FAA 보너스 자격이 되는 부모가 자녀가 에메랄드 이상이 되면 이런 보너스를 줘요. 이 보너스는 점점 더 커지겠죠. 저와 딸의 그 사업이 더 성장할수록.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얼마나 그 딸이 좋아하던지, 자기는 부모한테 결혼도 안 했는데 1,300 결혼하면 더 힘들겠지만 1,350만 원을 그냥 꽂아주는 거잖아요. 친정 부모님,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말 부모한테 이 정도씩 1년에 줄 수 있나요? 어떤 일도 못해요. 아메이는 나중에는 하다 효도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이거 이제 2세 장려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보너스도 있다고 또 하나의 꿈을 키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욕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딴 거보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짓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메이 하는데 이렇게 부엌이 이랬으면 좋겠고, 아메이 하는데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전부 아메이 할 궁리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메이 할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메이 했던 돈으로 땅을 하나 구입했던 데가 있는데 그 땅에 집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을 수소문해가지고 딱 마주 앉았는데 어떤 거든지 다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써가지고서는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설계를 못 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아니 왜 주차장 지하 1층하고 지하를 팔 거면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가게를 딱 내면 그 강남이기 때문에 수입이 한 2천만 원 생길 텐데 그걸 왜 다 포기하고 이 주차장을 짓느냐. 강남구청법에 주차 6대가 넘어가면 소방시설을 해야 돼요. 한층 더 파야 돼요. 땅 하나 파는데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진짜 웬만한 그 아파트값, 작은 아파트값 하나 들어가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1번이 주차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파트너들이 올 텐데 강남에 비싸 죽겠는 그 주차장에다가 어떻게 차를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주차는 무조건 최대로 많이 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계를 못 해와서 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설명을 초대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짓는데 이거를 파트너들하고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그런 공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주차장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1층에 소파도 없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하시고 설계를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남편한테 보냈던 연애 편지였어요. 이사 과정에서 저 편지 뭉태기가 우리 아들 방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밤새 읽고 줄을 쫙쫙 쳐가지고 엄마는 진짜 꿈대로 살고 있네. 행복하겠네. 이런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뭐라고 썼냐면 저는 진짜 정말 기억에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편지죠. 난 사람 냄새를 풍기며 살고 싶다. 많은 삶 속에 내 작은 인생을 비비적거리며 그 속에서 날 만들고 싶다. 훗날 나를 기억하는 이웃들에게 대접할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 명예 그런 것들도 무시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갖고 싶은 건 작은 것에서도 인생을 발견할 줄 알고 내 스스로 그 기쁨을 느끼고 작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다. 피상적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저도 몰랐어요.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랑 이렇게 만나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에너지가 막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막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보자마자 좋은 줄 아세요? 생각이 같아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꿈도 같고 생각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주차장 바닥에다가 제가 이런 걸 새겨놨어요. 열정이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진짜 저 문구를 어디다가 새길까 하다가 사람들이 쫙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물론 저걸 보고 들어오진 않겠지만 쫙 들어올 때 저거를 밟고 들어오길 바랬어요. 이 집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한테 정말 우리의 그 열정이 닿아서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정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집을 그런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차를 꼬박 세우면 20대가 씁니다. 그런 집을 짓고 살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집을 지었냐면 이런 짓을 하고 싶은, 그냥 이렇게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들하고 저희 그룹 팀들하고 이제 행사하는 그때 아티스트리 무슨 런칭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이런 미팅도 이런 미팅은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엌인데 여기서 이렇게 퀸을 하는 거죠. 퀸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저 주방 부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이게 뭐냐면 나래바 같이, 저희 남편 이름이 서정건이잖아요. 건바를 만든 거예요. 나이도 드는데 집에서 술을 먹거라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3층에다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그렇게 파트너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얼른 사업 설명하고요, 올라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저희 집 미팅의 룰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함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도 이렇게 다니고요. 그림이 좋죠? 이거 다 작가님이 따라가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 모든 여행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메이 여행. 사실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 푸꾸옥 갔다 와봤어 하지만 그 푸꾸옥이 아닌 그런 여행을 평생 제공하고, 저희는 아마 어느 날엔가는 여행 날짜 받아놓고 죽을 거예요. 내 인생에 여행이 끊기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 여행은 내 아이한테 상속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한테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서 원장님 진료 시간을 보세요. 아침에 갔다가 유치원생처럼 바로 돌아오십니다. 아메이가 준 또 하나의 선물이죠. 저희 남편은 의사를 진짜 사랑해요. 자기 직업을. 그런데 그거 그냥 돈과 상관없이 하면 되잖아요. 이게 부업이십니다. 부업. 돈 많이 버는 게 본업이잖아요. 우리는 아메이가 본업이고 부업하러 아침에 잠깐 나가십니다. 그래서 수시 휴진하시고 오늘도 아마 휴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아메이를 하는 거죠. 다 아메이를 하는 거죠. 저는 매년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삶, 성장하는 삶. 올해 내가 작년에 나하고는 완전 틀려. 갱신하는 삶. 사실 제가 60이거든요, 올해. 60인 여자가 매년 그렇게 갱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거 역시 아메이가 준 선물입니다. 사실 이 모든 선물을 다 넘어설 만큼 진짜 아메이가 우리한테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은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건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일하면서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저도. 함께 일한다는 건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함께를 정말 처음에는 많이 이해 잘 못하죠. 그래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그랬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울타리에, 이 좋은 가치의 울타리에 있다가 보면 다 마음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정말 돼가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조금씩 좀 보다 나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사실 이분들 옛날에 저 한 번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세요? 아메이는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알아먹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내가 이분들을 만나게 됐을까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진짜 하나하나가 다 인연이고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제가 한번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후원이란
생각을 깨우고 마음속에 설득을 구해내고 꿈을 선동하고 그 꿈을 열망으로 바꾸어주는 일이다. 내 마음 한가운데 우뚝 선 당당함으로 내 신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으로 내 미래를 너도 어쩌면 상상해보지 못했을 내 미래를 내가 꿈꿔주는 일이다. 내가 말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게 너의 말문을 열게 하는 거고, 사랑의 고백을 기어코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내 사랑과 상관없는 뭉근한 내 마음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내게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일이, 그래서 너도 누군가에겐 그 인생의 벅찬 의미가 되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후원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메이가 오면 왜 이래,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아메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오고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뭐래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표현을 못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평생 여행 친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새벽 기차를 타고 짐을 싸서 지방에 돌아다닙니다. 지방에 가면 자기가 뭔데 이렇게 높은 핀의 분이 자기를 만나러 왔냐고 굉장히 민망해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왜 이러고 다니세요? 아니, 높으시다며요. 돈도 많이 버신다며요. 왜 이러고 다니세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새로운 분을 만날 때 너무 설레요. 특히 내가 이분을 후원하면, 이분이 아메이를 알면 진짜 여러 인생 구할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 아메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분을 만나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그 맛에 아메이를 하죠. 그 맛에 내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순간과 마주하고, 그 언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를 인연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었지만 애써 맞추지 않아도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언제 봤다고 오늘 만난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손도 한번 안 잡아본 그 사람과 함께할 행복할 인생을 꿈꾸고, 아주 성급하게 사랑에 빠지는 일이 아메이다. 아메이란 이런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진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메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정말 설레이는 일이에요. 미치지 않고 매일같이 설레일 수 있나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일이에요. 아직도 저는 미쳐 있나 봐요. 정말로 정말 27년 차인데 27년째 설레는 중이에요. 그런 일이 아메이예요. 저희들한테 아직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뛰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저한테 골프는 왜 안 치세요? 뭐 어쩌세요? 많이 물어보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메이가 제일 행복해요.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아메이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50주년 갔을 때 영상을 한 편 보는데, 기라성 같은, 진짜 그 아메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아메이를 해왔던 기라성 같은 리더님들의 과거 영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막 흑백 사진으로 쫙 그분의 인생 자체가 쫙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와, 진짜 저 인생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아메이가 거짓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아메이가 찐이구나 하고 증명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저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아메이가 정말 진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바쳐서 한 저 아메이가 정말 저런 가치구나,
저런 비전이구나.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중불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계속 한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창업자님의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의 성공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나의 성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정말 그 희망과 비전과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정말 가지게 된다면 오늘 저는 정말 퍼펙트한 성공을 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꼭 알아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꼭 이 사업을 알아보세요.